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국 IMF 가나요? IMF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IMF로 가거든요.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준 겁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원래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해준 겁니다. 원래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기축통화국 간에 하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과 일본 간에는 무제한 통화 수합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둘 다 기축통화니까. 근데 비기축통화는 원래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해줬느냐? 그럼 그걸 알아야 돼. 우리 딱 2번밖에 안 해줬어. 그것도 조금 해줬어. 옛날에 애완위기 왔을 때 2008년 그때 300억 달러 얼마 되지도 않아.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얼마나 위기야. 그러니까 600억 달러. 그러니까 조금 해주는 거야. 원래 안 해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 한미 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리만 사태 때 그때 막 그냥 난리 났잖아. 주식 폭락하고 막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해준 거고, 코로나 때 잘못하면 나라 망하잖아 진짜. 그러니까 해준 거야. 근데 지금도 해달라고. 그 이유가 뭐야? 코로나가 왔어? 야, 리만 사태가 와서 왜 해주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뭘 모르고 저러는 거라니까. 좀 알아야지. 그럼 아르헨티나가 왜 해줬느냐? 아르헨티나가 지금 IMF 사태가 왔어요. 다시. 옛날도 IMF를 겪었는데 또 왔다고. 원래 한 번 겪으면 자꾸 온다고 그게.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미국의 동맹이에요. 왜 미국의 동맹이냐고? 남미 국가는 전부 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우파야. 여기가 아주 찐 우파야. 그리고 브라질의 보우소나로가 우파였던 거야. 근데 보우소나로는 룰라한테 져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승질 나가지고 룰라한테 50% 가세 때려버린 거고, 지금 남은 건 아르헨티나야. 찐 우파 하나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우파로 들어간 거라고. IMF가 왔는데 이거 안 도와주면 좌파로 정권이 바뀌니까 그래서 도와주러 들어간 거야. 그러면 다시 돌아와 봅시다. 한국의 이재명에 대해서 해준다고? 이재명은 좌파잖아. 한국이 아직 IMF 안 왔잖아.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이 IMF 오도록 놔둘 거라고.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10원 돌파했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이 60% 이상 폭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 해서 금방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강신업 TV를 계속해서 따라와야 됩니다. 강신업 TV를 계속해서 따라오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적인 것을 강신업 TV 하나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하느냐? 이재명이가 비행기를 탔어. 우리나라로 올라고. 비행기를 탔는데 트럼프가 뒤통수에 대고 야, 3,500달러 선불이야 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뒤통수에 대고 의약품 10월 1일부터 100% 관세 붙일 거야 라고 뒤통수에 얘기한 거야. 그럼 뭐 남았어? 반도체. 그럼 반도체 안 붙인다고? 100% 붙여요. 언제 붙이느냐? 반도체는 그런데 약간 좀 미국 측에서 봐도 이거는 군수 물자와 관련되고 전략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기간을 두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더군다나 지금 텍사스에다가 지금 또 큰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여유를 두고 좀 여지를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관세를 부착할 거라고. 그 다음에 이게 25%라고 생각하면 안 돼. 원래가 협상이 되면은 25%를 15%로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근데 25%는 그러면 그게 픽스냐? 픽스가 어디 있어? 25%를 다시 50%로 올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3,500달러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선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최종 통보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100% 붙였어요. 그러면 까불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하잖아? 그러면 25%가 아니라 50%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반도체 유예를 갖다가 더 이상 안 하고 100% 붙일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외국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IMF 사태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고, 우리 주식을 팔으면 뭐가 생겨요? 원화가 생기죠. 그렇죠. 원화가 생기잖아. 그 돈으로 뭘 사? 달러를 사가지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야.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그때 IMF에 그게 전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물론 샀다 팔았다 하면 그 상관없어요. 걔들도 이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지는 않고 팔기 시작하면, 집중적으로 팔기 시작하면 그때는
IMF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외국인이라 그래가지고서 자기도 손해보고 팔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다 팔아버리진 않아요. 그걸 시장에서 소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눠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60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한 2% 가까이, 아직 2%는 아닌 것 같은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이 이제 인위적으로 좀 올려놓은 게 있거든, 이거. 그 이재명이가 또 연기금 왜 우리 주식 안 사느냐 그래가지고 팔 비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지금 올려놓은 건데, 인위적으로 올려놓은 건 싹 빠질 거야. 싹 빠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야 되는데 외국인들을 파는 걸 갖다가, 근데 우리 기관들도 인위적으로 올려놓은 거에 여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지는 의문이야. 그걸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야. 물론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팔을 비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들만으로 외국인들을 파는 걸 받아줄 수가 없어.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을 시장을 좌우하는 것들은 몇 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반도체 무슨 뭐 자동차 뭐 그다음에 그런 중요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철강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1,400원 넘은 거에 대해서 왜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1,400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어. 심리적 마지노선. 그러니까 거기를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근데 거기를 넘어버렸어. 그러면 뚝이 터져버리는 거야. 우리가 방죽에다가 저수지에다가 물을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차고 그 이상 차면 안 되잖아. 그럼 물을 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으면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고. 1,400원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1,410원, 20원, 30원, 40원이 그냥 가버릴 수 있고, 1,600원 가면은 IMF입니다. 1,400원에서 1,500원 가면 이제 IMF 반쯤 온 거야. 1,600원에서 1,700원 가면 IMF 오는 거야. 이거는 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IMF가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한국의 IMF를 오는 것을 절대로 방치할 것이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IMF가 오고 나서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우파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지금 수합을 해준 거야. 우파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좌파 정권이고 이재명은 완전히 지켰다. 트럼프한테 보통 지킨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재명이 완전한 항복, 정말로 바지가랑이 기어간다 그랬죠. 바지가랑이 기어가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내가 주식 투자 하는데 큰일 났다, 뭐 금방 다 팔아야 되는 거, 그건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이 잘 그 선택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이 상당히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경제 외적인 이유다. 원래 경제적인 이유로만 따지면 1,400원이 넘어갈 일이 없어. 물론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경제 외적인 이유다. 즉 중국의 유착. 이것이 가장 큰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중국하고 놀지 말고 대만 방어 협력에 같이 하고 인도태평양 우리랑 같이 하자는 건데, 자꾸 전승절에 저기 뭐 우원식이 보내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자꾸 시진핑하고 뭐 또 저쪽 이상한 짓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김정은하고 직거래를 해버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가 시진핑 쪽으로 붙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직거래를 해버릴 거라고. 이때는 정말 난리 나는 거야. 시진핑한테 붙어봤자 소용없어요. 김정은은 시진핑 말 듣지도 않아.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중국하고 북한이 가까운 줄 알아. 북한하고 중국은 원수예요. 이걸 모르면서 이 국제 정세를 얘기한다는 게 원수야, 원수. 그냥 그래서 저기가 김정은이가 시진핑 잘 안 만나잖아요. 요번에 특별히 한번 간 거지. 근데 거기도 누가 왔기 때문에, 푸틴이 왔기 때문에 나는 갔다고 봐. 푸틴이 만약에 중국에 안 왔잖아요. 그러면 이 김정은은 안 갔어요. 시진핑 만나러. 그만큼 사이가 나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좀 도움 받아야 되니까, 중국에 도움 받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거지, 사이가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틈을 타고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직거래를 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야. 이재명은 그때부터는 뭐 큰 소리도 못해. 북한이 지금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나라 취급도 안 하잖아.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두 국가. 다시 말하면 이재명은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하고 딱 만나버려봐. 그때는 이제 이재명의 위기가 진짜로 오는 거지. 뭐 위기가 뭐 오거나 말거나, 우리는 뭐 어쨌든 이재명이 궁지에 몰리거나 말거나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만 신경 쓰면 됩니다. 강신업은 한국의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방송하는 거고, 지금 또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만 한국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IMF 다시 와가지고 대기업 반 무너지고 은행 반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이가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이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또 미국에도 알려야 되는 거죠. 트럼프한테도 알려야 되는 거죠. 마가 그룹에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되고, 이재명 그러니까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되고,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주호영도 말했지 않습니까? 네팔 정권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팔 정권이라니까 여기 댓글 쓰는 거 보니까 네팔은 너무나 양반이다. 차우세스크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재명의 이제 위기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신업 TV 함께 가야 됩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